네, 총선을 앞두고 무슨 당의 누굽니다. 당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후보들 참 많이 만날 수 있죠. 근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정치권과 유권자들에게 준비된 인물론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정구 사단법인 한국섬재단 부이사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장에서 또 이론 행정 분야를 아우르면서 긴 시간 시민운동, 환경운동 해 오셨습니다. 인천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셨고 또 현재는 해수부 민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십니다. 자, 그간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뭐 적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 남는 거는 계양산 골프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 400m가 안 되는 인천에 있는 진산입니다. 근데 한 대기업이 그곳을 골프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했었고 결국에는 인천 시민들하고 함께 막아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인천 시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하는 판결로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천 앞바다에 구롭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90년대에 그 핵폐기장 싸움이 있었던 곳인데 늘 논란이 벌어졌어요. 근데 최근에는 2000년대 중반에는 골프장 개발 사업이 또 추진이 됐었거든요. 그것 또한 지역 주민들하고 막아낸 게 상당히 기억에 남고요. 또 인천의 여러 가지 인천이라고 하는 말에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물의 도시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하천이 덮여 있습니다. 이 하천의 복원 운동을 했던 게 또 기억에 남고 인천하면 또 갯벌이 인천 경기만 갯벌이 유명하거든요. 이 갯벌 살리기 운동을 했던 것도 기억에 참 많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자연의 가치를 알고 홍보하기 위한 섬연구총서라든가 보고서를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가치를 알리는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선 7기 때는 인천광역시 환경특별시 추진단장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네. 해양환경과가 신설이 됐고요. 또 갯벌 세계유산 등재 이런 성과들이 있었죠. 예, 1년 4개월 정도 그 공무원으로 네. 근무를 했습니다. 뭐 처음엔 좀 우려가 좀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특별시 추진단장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이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최초로 해양환경과라고 하는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직접 했다라는 게 이제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네. 세계 자연유산으로는 두 번째거든요. 이 두 번째 등재하는데 비록 인천의 갯벌은 등재가 안 됐지만 일정 정도 인천이 기여를 했고 그 업무를 좀 맡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인천 갯벌도 2단계 등재를 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긴 한데 상당히 기억에 남는 국가적인 일에 기여했던 부분이 좀 기억에 남고요. 또 하나는 인천에 상당히 많은 해양 쪽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서도 절대적으로 공원 녹지가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파트에서 공원 녹지를 확충하는 데에도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것이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그 옹진군이 섬과 바다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해양 쓰레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을 해야 되는 그 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해수부가 국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해양 쓰레기 수거 운반선을 국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여를 한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네. 겨울에 안 춥고 또 여름에 너무 심하게 덥고 이런 문제들 참 많은데 파급력을 지닌 이슈가 되는 데는 기후 환경 문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총선 같은 데도 보면 후보들 공약으로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식이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글쎄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십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아마 그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기후나 환경 문제가 많은 국민들의 피부에 아직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은 민생이라든가 또 부동산 가격, 교육 문제에 무엇보다도 관심이 많이 가질 텐데 아직은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의 하나뿐인 지구의 기후 변화가 이제 온난화를 넘어서 열대화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불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뭐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제 기후나 환경이나 생태가 인류의 생존 문제다라고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폭우나 폭염이나 이런 산불이 지금까지도 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훨씬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존 문제로 이해를 하고 국가 정책, 예산, 제도를 만드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뭐 일반 유권자들도 유권자들이지만 네.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기후 환경 그 위중함을 오롯이 반영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야 국민의힘 민주당도 관련 공약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 기금 5조 원 조성을 공약했고요. 네. 진짜 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3배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세요?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5조 원의 기후위기 대응 기금. 네. 그다음에 뭐 또 민주당에서는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라고 네. 하는 공약도 했고요. 또 일부에서는 탄소세에 예.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쨌든 기후 휴업 제도에 대한 언급도. 이거 좋은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과연 현장 상황이 반영이 된 거냐, 네네.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그걸 실현할 거냐, 정말 의지가 있느냐. 그동안 많은 정당들에서 많은 공약들을 했지만 특히 환경과 관련해서 뭐 개발 공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환경 공약과 관련해서 정말 의지가 있냐, 네. 그다음에 내용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도나 예산이나 정책이 결국 현장 상황이 피드백이 돼서 보완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동안도 많은 제도가 만들어졌고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재적소에 적당한 제도가 편성이 됐었냐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20년 환경운동한 경험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하다. 이 피드백하는 과정에 제도가 보완이 되고 예산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기초, 광역, 중앙정부로 나뉘면서 많이 분절화되어 있어서 상당히 현장 상황이 제도화되는 데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네. 것들이 반영된 제도나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